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한 3개월 전쯤에 중동 대격변이라는 타이틀로 8부작인가 되는 장편 시리즈를 연재했는데 하루하루 격동의 날들이 흘러가면서도 은근히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변동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살짝 실망스러우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세상이 빨리 안 망해서 불만이야? 본 게시탐정 또한 의외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생각보다는 순리적으로 흘러간다는 생각과 함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께서 참으로 열일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땅을 딛고 있는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맹렬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기에는 더디 흘러가는 것 같고 진행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아리까리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흘러온 세월들을 합친 것보다 요 근래 2, 3년 동안 진행된 시대의 징조가 더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제가 옛날 정보들도 포함해서 계속 연구해 봐서 아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참아주신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거든요. 지난 중동 대격변 시리즈에서 딱히 완결을 낸 적이 없어서 슬그머니 후속편 형식으로 얹어봤는데 3개월 후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러시아가 활약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어디만 무너지면 어디만 돌파되면 우크라이나가 와장창창 무너질 줄 알았는데 어느새 2년 4개월이나 전쟁을 이어오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근성이 대단하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영미 서방이 얼마나 무기와 물자를 끌고 모아서 보태줬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징병해서 전쟁터로 내몰았는지 섬뜩할 지경이거든요. 보세요. 예, 러시아 국방부 발표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 24일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얼마 전이죠. 파괴된 우크라이나군 장비들입니다. 전투기 613대, 헬리콥터 276대, 무인기 25,855대, 대공미사일 529기, 탱크 장갑차 16,352대, 다연장 로켓 1,341문, 대포 박격포 1,547문, 군용 차량이 22,613대입니다. 이걸 병력으로 환산하면 545개 기계화대대, 690개 포병대대, 565개 보병대대, 기타 조종사 승무원 합쳐 90만 2천 명이 죽고 다치고 포로가 된 건데,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병력이 112만 명이었던 걸 고려하면은 이제 남은 병력은 2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러시아군의 피해입니다. 교환비가 5대1이면 18만 명, 7대1이면 13만 명, 최대로 이제 10대1이다 그랬을 때 9만 명이 넘는데 러시아군 피해가요. 동원령이 내려지기 전 개전 당시에 러시아 육군 전체 병력이 28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9만 명, 최대 18만 명의 사상자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의 향배에 대해 결단을 내릴 순간입니다. 보세요. 푸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지에서 철수하면 휴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계획 거듭 비난, 휴전 조건에 대해서 연설로좀 언급했다. 도네츠크, 루간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4개 지역에서 철수, 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동맹화, 비군사화, 비핵화, 비나치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터무니없는 조건이라고 대통령 고문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와. 휴전 조건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러시아 영토가 된 4개 주를 포기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웃기시네 하고 내뻗어 버렸네요. 두 번째 전선인 가자지구 전쟁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만 패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제가 예전에도 언급해 드린 적 있었죠. 그런데 중동 정세가 계속해서 본이 충만하게 수렁으로 빠져들고 우려했던 대로 개판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두근거리네. 일단 후티 예멘은 전에나 지금이나 홍해의 해상 운송로를 틀어지고 미 항공모함을 향해 도발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제와 전쟁 수행에 애로사항이 꼽히게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헤즈볼라, 하마스 및 시리아, 이라크 내 민병대의 스폰서인 이란은 모두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한 대씩 주고받은 후 조용히 찌그러져 있고
헤즈볼라와 후티 같은 아래 것들을 대신 내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모양입니다. 드론을 한 달에 20만 대씩 만들고 로켓이 어쩌고 탄도미사일 어쩌고 하던데 뚜껑 열어보니까 개뿔이. 보세요. 헬기 추락, 라이시 이란 대통령, 최고 지도자 물망, 강경 보수.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에는 이란 외무장관,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에너지 장관들도 함께 탔다. 만만한 게 홍어 초시라고 말이야. 심심하면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쿠드스군의 장군들, 사령관들 목을 댕강 잘라대던 이스라엘인데 한 달 전에는 무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에너지 장관, 주지사 등도 모조리 헬기 추락사고로 골로 갔잖아요. 완전 수상쩍어. 이거 누구 짓인가. 게다가 저 대통령이 바지도 아니고 차기 최고 지도자 물망에 오른 실세 중에 실세니까 더 아찔한 거 아닙니까? 네? 또 보세요. 하마스 정치 부문 2인자 레바논에서 사망. 하마스 군사조직 2인자 이스라엘 공격에 폭사. 그러고 보니까 1월 달에는 이스라엘과 전투 중인 이 하마스의 정치 부문 2인자가 목이 떨어지고 3월 달에는 하마스 군사 부문의 2인자가 목이 떨어졌네요. 가자지구 초토화 그리고 14만 명이 넘는 전투원 민간인 사상자는 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의 현역과 예비역을 같이 갈아버린다는 생각일까? 어차피 거기 민간인들 하마스의 예비 자원 아닙니까? 또 보세요. 이게 다 하마스의 이제 지도부들인데 수뇌부 그리고 일선 지휘관들. 작년 10월 7일인가 그때 이제 가자지구 전쟁이 개전한 이래로 하마스의 수뇌부와 일선 지휘관들의 목이 그야말로 댕강 잘려 나갔습니다. 일선 지휘부는 거의 전멸한 것 같아요. 수뇌부들도 간간히 죽었고 말이야. 이란의 지령도 있고 겸사겸사 이스라엘의 원한도 풀 겸 하마스를 도와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도발을 하고 있는 헤즈볼라도 얼마 전에 뜻하지 않은 참변을 당했어요. 보세요. 고위 지휘관 폭사,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의 맹공.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 탈레브 압둘라 등 4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보복 공격이다. 압둘라, 헤즈볼라 지휘관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지휘관들 중에서. 헤즈볼라 고위사령관 탈렙 압둘라를 사살, 레바논 남부의 세계 지역 사단 중 하나인 나스르 부대를 지휘했다. 전투 중에 살해한 헤즈볼라 사령관 중 가장 고위직입니다. 헤즈볼라의 레바논 남부 전선,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 딱 대치한 전선의 사령관이 뒤졌는데 국군으로 치면은 사단장 이상 군단장급 되는 고위 장성이에요. 근데 이 사령관만 죽인 게 아니라 사령관은 물론 부사령관과 전속 부관, 참모장까지 지휘부 통째로 목을 싹둑 잘라버렸답니다. 와우, 참수작전 개쩔. 또 보세요. 헤즈볼라는 지난 11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고위 지휘관이 사망하자 대규모 로켓 공격. 헤즈볼라 고위 당국자인 하삼 사피 알디는 12일 헤즈볼라 지휘관 탈레브 사미 압둘라의 장례식에서 어쩌고저쩌고 6월 11일에 그 사령관이 죽었고 12일에는 헤즈볼라의 고위 당국자가 사령관의 장례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어요. 탈레브의 순교 이후 우리의 대응은 강도 및 양과 질적 측면에서 작전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적이 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패기 넘치게 연설을 했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다음 날인 13일에 그 당국자마저 이스라엘의 손에 목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헐.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삼 사피 알딘 의장.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무려 헤즈볼라 집행위원회 의장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에 해당하는 2인자입니다. 이쪽도 헤즈볼라의 차기 지도자 영순위로 꼽히는 거물인데 자택이 공습당해가지고 일가족은 물론 보좌진까지 14명이 한자리에서 목이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 보세요. 헤즈볼라 지휘관 폭사의 이스라엘 겨냥 최대 규모의 보복, 전면전 임박했나. 이스라엘의 로켓 발사. 제대로 각성한 헤즈볼라가 215발인가 하여튼 200발이 넘는 로켓을 날리면서 이제 보복을 감행했는데 공습의 피해는 국립공원에 산불 내는 것 정도는 일단 확실한 것 같아요.
아이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할 거 없이 이스라엘의 도발을 가한 쪽들은 지도부들 목부터 댕강댕강 잘려나가는 거 보니 마치 삼국지의 관우나 장비가 환생한 느낌이에요. 술이 식기 전에 적장의 목을 따오는 관우, 적장의 목을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이 따오는 장비처럼 말이야. 이 정도 폐악질 당했으면 당장 동원령 내리고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가도 마땅할 판에 언제부터 이슬람이 이렇게 인내력이 무한하고 대자대비한 종교였습니까, 이거? 이렇게 자비심들이 충만했나? 평화의 종교라는 타이틀을 이스라엘 상대로는 제대로 실천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전시 강요 사임 발표하는 네타냐후의 정적 베니간츠, 중도파 베니간츠, 전시 내각 탈퇴, 네타냐후 극우파에 더 의존한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 삐걱, 조기 총선 치러야 한다. 네타냐후 정치적 생존을 위해 행동한다. 예, 결국은 전시 내각이 이제 해체됐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냥 일반 안보 내각으로 전환됐다고. 막상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정부 내에서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전시 거국 내각을 이루었던 한 축인 베니 간츠가 사임하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면서 총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로켓이 날아들어가지고 민심은 흉흉한데 네타냐후는 전쟁을 정권 연장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라는 간츠의 비판인데, 현재 네타냐후보다 간츠의 지지도가 좀 더 높은 상황이고, 본 게시탐정은 이 베니 간츠를 중동평화협정의 적임자로 보는 바, 만약 네타냐후가 퇴진하고 간츠가 총리직에 앉는다면 시대의 징조가 한 발짝 더 내딛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후의 발악처럼 네타냐후가 제3성전이라도 만들어주고 간다면 그의 정치 인생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겠죠. 밖에서는 전쟁인데 안에서는 정권 다툼인 이 내우외환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로마의 침략 앞에서 왕위 다툼을 하던 이스라엘 왕국 하스몬 왕조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데, 그 다툼의 끝이 로마를 등에 업은 헤롯의 정권 찬탈이었듯이 이번에도 이런 격변의 끝이 부활 로마를 등에 업은 헤롯 같은 가짜 그리스도의 강림인 것인가 싶네. 예. 이래서 역사는 패션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역사도 돌고 도는 겁니까? 그나저나 묘한 거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격변 속에서 전쟁이 한창인데 이쪽이고 저쪽이고 꼭 하는 소리는 평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도인 예루살렘만 해도 뜻인즉 평화의 성읍이야. 상대방인 아랍 진영은 평화의 종교라는 이슬람이죠. 그리고 보세요. 푸틴,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평화유지군 진입 명령, 사실상 침공.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은 푸틴의 명령으로 진입한 평화유지군입니다. UN 헌장에 나와 있는 집단 자위권에 의거한 합법적 평화유지군. 돌 아프겠다. 비무장지대일수록 중무장이 돼 있다더니만, 평화의 도시와 평화의 종교와 평화유지군이 모여있는데 왜 이렇게 살벌해? 모를 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무서운 7년 대환란도 7년 평화협정으로 시작하는데, 평화라는 글자가 이렇게 무서운 단어였습니까? 나 처음 알았네, 이거. 내가 공포영화를 평화영화라는 말로 바꿔야 되나?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